매출 1원도 안 올랐는데 통장에 꽂히는 돈이 늘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도 직접 겪어봤고 제가 컨설팅했던 사장님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아무리 팔아도 남는 게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 SNS 홍보, 지역 배달 플랫폼 입점까지 다 해보시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을 올리는 건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이 많이 들고 효과는 가장 늦게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저도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늘 매출에만 집착했죠.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매출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는 걸요. 오늘은 매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이익만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법 얘기해 드릴게요. 매출이 오르면 당연히 돈도 더 남아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많이 팔면 많이 남겠지.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업 커뮤니티 가보시면 이런 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월 매출 5천원 넘는데 왜 항상 돈이 없는 것 같지? 이번 달 제일 바빴는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돈이 없네. 배달 주문 잘 나오는데 더 힘들고 더 피곤한데 남는 건 없어. 이게 단순히 장사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은 그냥 들어오는 돈의 총액입니다. 여기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배달 수수료, 카드 수수료, 소모품비, 그리고 세금까지 다 빼고 나서 마지막에 진짜 내 손에 남는 게 순이익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고 순이익이 진짜 내 돈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 매출 5천만 원짜리 가게가 있습니다. 듣기엔 굉장히 잘 되는 가게 같죠. 근데 원가율 높고 일하는 사람 많고 배달 할인 많이 들어가고 소소한 비용 관리가 안 되면 정작 마지막에 남는 돈은 내 월급도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월 매출 3천만 원인데 메뉴 구조가 안정적이고 원가 관리 잘 되고 인력 운영이 효율적이면 순이익이 500에서 6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가게가 더 강한 가게일까요? 무조건 두 번째 가게죠. 장사는 많이 파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많이 남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도 매출이 올라야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매출을 올리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늦고 가장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광고 돌려야죠. 이벤트 해야죠. 배달의 프로모션도 해야 하고 요즘은 무료 배달도 해야죠. 그리고 SNS도 해야 하고 리뷰 관리도 해야 하고 심지어 상권의 운까지 따라줘야 합니다. 매출은 내가 노력하고 돈을 쓴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반면 비용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내가 들여다보고 당장 손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출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크지만 비용은 내 통제 안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답답할수록 먼저 비용 구조를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출 10% 올리는 것보다 비용 3% 줄이는 게 훨씬 빠르게 순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순이익을 주기는 첫 번째 구멍은 메뉴별 원가입니다.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전체 손익은 보셔도 메뉴별 원가율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체 매출은 모두 아는데 어떤 메뉴가 남기고 어떤 메뉴가 순이익을 갉아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손님이 많이 시키는 메뉴라고 해서 꼭 많이 남는 메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데도 원가가 너무 높고 팔수록 남는 건 없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또 거의 안 팔리는 메뉴인데 그 메뉴 때문에 재고를 바로 사야 하고 폐기가 생기고 주방 동선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뉴 하나가 가게 전체 수익을 망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월 매출 5천만 원에 원가율 40%면 식재료비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원가율을 3%만 낮춰도 식재료비는 1,850만 원. 똑같이 5천만 원 팔았는데 150만 원이 더 남습니다. 매출 150만 원 올리는 거 쉬울까요? 아니죠. 순이익 150만 원 올리려면 매출은 400만 원 이상 올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원가율 3% 정도 포인트 잡는 건 메뉴 정리, 발주 정리, 제공량 조정, 그리고 안 팔리는 메뉴 제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팔리고 있는 메뉴가 제대로 남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순이익을 주기는 두 번째 구멍은 인건비가 아니라 인력 비효율입니다. 인건비 얘기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직원 자르라는 말이구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인건비보다 더 무서운 건 인력 운영의 비효율입니다. 한가한 시간인데도 피크타임 기준으로 인력을 계속 놓고 있는다든지, 그리고 정직원과 알바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서 같은 일을 2번씩 하고 있다든지, 청소, 오픈, 마감, 재고 체크가 체계 없이 돌아가서 사장님 혼자서 가게에서 바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구조는 매출이 올라가도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옥이 되겠죠. 손님이 늘수록 혼란도 같이 커지니까요. 외식업 커뮤니티에서 수백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있으면 있어서 더 힘들다. 이분들이 경험한 건 인건비 자체가 아니라 인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자, 순이익을 주기는 세 번째 구멍은 배달 매출의 착시입니다. 배달앱 주문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뭔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런데 계산해보면 어떨까요? 음식값 15,000원 받았는데 수수료 나가고 광고비 나가고 할인 쿠폰 들어가고 리뷰 이벤트 들어가고 포장 용기 그리고 무료 배달까지 되면 남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심한 경우는 팔수록 바쁜데 순이익은 거의 안 늘거나 오히려 적자가 나는 가게도 있습니다. 같은 만원 매출인데도 홀에서 남는 돈과 배달앱에서 남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매출 숫자만 보면 계속 착각하게 됩니다. 핵심은 매출이 늘었다가 아니라 이 매출로 추가된 수익이 얼마냐입니다. 순이익을 주기는 네 번째 구멍은 작은 누수를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큰 비용 하나보다 작은 누수 10개입니다. 소모품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서비스 반찬이 기준 없이 그냥 나가고 직원들이 정량 없이 담고 그리고 폐기 식재료가 반복되고 안 쓰는 전기 결제가 계속 빠져나가고 사소한 파손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 크게는 100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쓰는 건 아깝지만 매일 3만 원씩 세는 건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장사는 이런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세는 비용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매장의 비용 기준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컨설팅했던 사장님들 전부 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게는 매출이 문제예요. 근데 막상 숫자를 같이 뜯어보면 매출보다 구조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 사장님은 광고부터 더 하려고 하셨는데 들여다보니 문제는 광고가 아니라 메뉴 구조와 원가율이었습니다. 안 팔리는 메뉴 몇 개 때문에 발주 품목이 계속 늘어나고 재고가 쌓이고 주방 동선까지 꼬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보다 먼저 메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원가를 다시 계산하고 정량 기준을 다시 잡고 발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별로 안 올랐지만 사장님이 체감하는 통장 잔고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구조가 바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출이 잠깐 흔들려도 가게가 버틸 힘이 생기는 것, 이게 진짜 생존의 필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장사는 매출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최고 매출 달성에만 집착했습니다. 오늘 얼마 팔았는지, 이번 달 얼마 찍었는지 그 숫자에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가게를 지켜주는 건 매출이 아니라 결국 순이익이었습니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높은 매출을 달성하면 기분도 좋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이익은 내 가족의 생활을 지켜주고 직원들 월급을 지켜주고 그리고 가게가 다음 달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께 장사가 안 될수록 더 무리해서 매출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내 가게에서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메뉴가 진짜 남는지, 지금의 바쁨이 돈이 되는 바쁨인지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기 시작하면 장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이 일해도 덜 지치고 똑같이 팔아도 더 남기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장님이 장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장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된다는 게 무조건 손님이 많고 바쁘게 일하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좋은 장사는 가게가 오래가고 가족과 직원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사장님 가게 수익을 제대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 말고 마지막에 진짜 얼마가 남았는지요. 그리고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하신
하신 분들을 위해 매장 원가율 계산 파일이랑 손익 계산 파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받아서 꼭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게가 왜 바쁜데 안 나누는지, 그리고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그 파일에 숫자를 넣는 순간 훨씬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더 많이 파는 힘보다 제대로 남기는 힘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